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현재 삶의 방식과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저는 돈만 쫓았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았죠. 여러분은 아마도 노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돈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돈에 대한 후회는 없으셨습니다. 그분들은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소홀히 여기는 다른 것들에 대해 후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친 채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 돈보다 중요한 6가지에 대한 제 깨달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뼈저리게 느낀 67. 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 자존감에 대한 교훈. 지난달 72세 김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 후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김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자녀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손주의 학원비, 며느리의 쇼핑 때문에 병원비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주고 이제는 짐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78%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노인복지관 상담사도 이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작은 지출에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미용실 가는 것도 친구들과 차 마시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바로 그때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어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듣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부유하게 살았던 한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는데 한 간호사가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채널 구독자 한 분이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깨달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을 모시면서 오래 사는 것이 마냥 행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지 마십시오. 최소한의 생활비와 비상금은 본인 명의로 남겨두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질병에 대비해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도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더 중요합니다. 1. 건강. 앞서 말씀드린 재정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노인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병상에 누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달 강남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78. 새 박명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통장에 10억 원이 넘는 돈이 있지만 물 한 모금 마시는 거조차 힘듭니다. 대한노인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대부분이 50대까지는 건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내과 김태훈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사소한 일상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치매 발병률을 4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은 심장병 발병률을 6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30분 걷기. 둘째, 규칙적인 식사와 7시간 수면. 셋째, 6개월에 한 번 건강검진. 지금 건강하다고 느끼더라도 은행에 저축하듯 매일 건강을 저축하십시오. 그래야만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돈과 건강이 있어도 이것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될 중요한 것입니다. 3시간, 우리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 지난주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들이 첫걸음을 떼었을 때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처음으로 단추를 채웠을 때 저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커서 가정을 꾸렸지만 저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쳤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아직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자녀들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후입니다. 시간은 돈과 다릅니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30년 경력의 노인복지관 상담사 박경희 씨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은퇴 후에야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매주 최소 2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세요. 특히 자녀가 어릴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은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째 가족 관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 한 요양원에서 마음 아픈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지 마세요. 저희 바쁩니다. 매주 어머니가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80세가 넘은 어머니에게 아들이 냉정하게 던진 말입니다. 그날 할머니는 예쁘게 화장하고 손주들에게 줄 간식까지 준비해서 아들 집에 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의 86%는 자녀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 이영실 상담사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관계가 오히려 소원해집니다. 특히 경제적인 의존은 부모와 자녀 사이 갈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83 장미정 씨의 이야기는 좋은 예입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요. 저는 절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명절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덕분에 자녀들이 먼저 저를 찾아옵니다. 노년 전문가들은 자립적인 노년이 행복한 가족관계의 비결입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것. 둘째,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 것. 셋째, 자신만의 취미와 생활을 가질 것.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그리워하고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 진정한 인연 최근 만난 75, 새 어르신의 이야기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항상 바빴습니다. 끊임없는 회식, 주고받는 명함이 셀 수 없이 많았죠.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직책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0년 전 테넌르사성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는 매주 전화를 하고 아플 때는 병원에도 데려다 줍니다. 이제야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고독지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통계는 은퇴 후 3년 안에 사회적 관계의 90%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동네 탁구장에서 만나는 청춘 불꽃. 동호회를 아시나요? 평균 연령 71세인 이 동호회는 1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나왔는데 이제는 가족처럼 서로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병문안을 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년 심리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와 우정은 다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할 것. 둘째,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을 것. 셋째,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것. 명함백장보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더 소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특별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 삶의 즐거움. 며칠 전 요양원에서 89, 새 김수연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보세요, 제가 제일 예쁘죠?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만 머리에는 예쁜 리본을 달고 손톱에는 분홍색 매니큐어를 칠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요양원에서 열리는 뷰티데이에 참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젊은 사람처럼 허황된 꿈을 꾼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참여하는 할머니들이 점점 늘어나고 함께 패션 조언도 해주고 깔깔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현대노인복지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가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68% 낮다고 합니다. 특히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노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관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실버 밴드의 연주가 펼쳐집니다. 평균 연령 75세인 이 밴드는 이제 지역 축제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악기 다루는 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주, 증손주들 앞에서 연주도 합니다. 마치 제 인생의 봄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노년 전문가들은 노년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바로 지금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을 찾으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추천 활동입니다. 첫째, 음악, 미술 등 문화 예술 활동. 둘째, 댄스나 가벼운 운동 강좌. 셋째, 원예, 요리 등 생활 취미. 넷째, 도서관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작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제가 들려드린 6가지 이야기는 사실 모두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공자는 62순, 60알 에리슌, 72종 심소욕불유구, 70아 총신수어 유부 유주 라고 했습니다.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바른 말을 들을 수 있고 70세가 되어서야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60세 이후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시간의 소중함, 가족과의 유대감, 진정한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인 오늘날,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67. 새 김면중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다짐하세요. 내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의 노년이 후회로 가득한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들과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소중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 성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